네,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주목해볼 만한 연예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따끈한 연예계 소식 깊이 있게 전해드릴 대한민국 최고 연예 분야 기자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재미있는 소식들 기대해도 되겠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년 차시라고. 아유, 나이만 이렇게 뭐 그런가요? 세월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워낙 또 유명하고 또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뭔가요? 자,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네.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둘, 셋. 다이빙즈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여러분 11월 17일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또 우리 수험생 다이브도 노력하신 만큼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아이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오, 첫 번째 키워드 스타들의 수능이네요. 네, 내일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고3인 스타 일단 누가 있나요? 이제 연예계 04년생 원숭이띠 이제 스타들이 각자의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만나보셨다시피 이제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 씨 그리고 리즈 씨가 04년생입니다. 아. 그런데 두 멤버는 이번에 수능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을 안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일을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거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검정고시를 치러서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 예. 리즈 씨는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서 네.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회사 측과 논의 끝에 보다 좀 연예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은 이제 향후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수능을 보는 스타는 누가 있나요? 저희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다들 아시죠? 네네네. 네, 옥자로 얼굴을 알린 배우 안서연 씨가 이번에는 수능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수능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근데 향후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할지, 연기과로 진학을 할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과로 진학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서연 씨 영화에서 봤을 때보다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네. 벌써 이렇게 수능을 볼 나이가 됐네요. 근데 매년 수능일이 되면 수험장에 들어가는 이 스타들의 모습 많이 화제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수능을 포기하고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뭐 수능을 보거나 수시 모집에 응시를 하거나 과거 이제 정해진 고등학교 3학년 수순을 좀 밟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네. 요새는 이제 좀 선택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제 그룹 활동에 보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맞는 이제 미래를 그려가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예고 쪽으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10대 아티스트들의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팬들과의 소통을 한창 하고 있는데 뭐 수능 준비하라 이렇게 하기엔 좀 뭐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네. 사실 비연예인, 그러니까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요새 고등학생들 보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수능 대신에 뭐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게 타이밍이 지금 수능 볼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또 다양한 진로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뭐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연예인 중에서도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물어봐도 됩니까? 네네네. 연예인들, 이거 약간 비하인드 같긴 한데 수능장에 갈 때 다 메이크업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 사진 포착되기도 하는데. 요새는 근데 뭐 일반 이제 연예인이 아닌 친구들도 네. 굉장히 이제 외적으로 또 다들 그래요? 바꾸기 때문에 네.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아. 그건 그냥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우문을 던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이야기는 흑수저로 태어나 재벌가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바친 사람의 복수극이다. 아니다. 재벌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귀 같은 탐욕으로 기업을 삼키는 이야기다. 재벌가의 민낯. 후계를 둘러싼 암투. 더러운 뒷거래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자.
베일 벗는 재벌집 막내 아들. JTBC 새 금토일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소식이군요. 제목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드라마인데요. 이번 주부터 금요일이죠. 맞아요. 첫 방송을 하는 거죠. 아, 네. 이제 18일 오후 10시 반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막 예. 포스터 곳곳에 붙어 있고 너무 궁금해요. 아 그리고 출연진도 되게 포스터 안에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중기 형. 이성민 씨, 네, 신현빈 씨 주연의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이제 원작 웹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인데 재벌 총수 일가의 이제 오너리스크를 담당하는 비서 윤현우의 이야기인데요. 윤현우가 이제 본인이 아닌 이제 재벌가 막내 아들인 진도준으로 회귀해서 벌이는 반전 2회차 판타지 회귀물입니다. 오, 판타지 회귀물? 근데 이 인생을 다시 산다는 건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극중에 송중기 씨가 왜 다시 태어나는 건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죠. 살짝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스포는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살짝 말씀드리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송중기 씨가 회귀하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타인의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윤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 외곽에 있는 약간 그런 약자의 입장인데요. 이제 진도준으로 회귀하게 되면 그 인물은 사실 재벌가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억은 또 과거의 기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제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인데 거기 안에 이제 복수가 담겨져 있죠. 네. 지금 우리 기자님이 스포를 안 하려고 잘 조심하면서 말을 하시는 그런 게 보였는데 근데 가혁 씨는 네. 혹시 회귀를 한다면 네. 이렇게 회귀하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재벌집으로 이제 너무 이 드라마를 사랑하다 보니까 홍보성 멘트를 한번 해야겠 됐는데요. 이게 지금 방금 영상에도 계속 송중기 씨가 나왔지만 배우 송중기 씨가 이제 1년 반 만에 나오는 거죠?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드라마 이제 빈센조 이후에 아. 이제 복귀작이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사실 송중기 씨는 이 작품을 택한 게 전작인 이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작품에서 김태희 작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예.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세계관에 끌렸다고 해요. 굉장히 그런 세밀한 감정선에 이제 소재들이 어우러지니 굉장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1인 2역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시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인물을 소화하게 되는데 또 내면은 동일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인 2역을 그 동일 인물이라는 지점에 집중해서 연기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모습으로 연기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이렇게 예고 영상이 나가는데 이 영상 톤이나 이런 거 봐도 그냥 영화 같아요, 약간.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이성민 씨 모습도 등장을 했잖아요. 주연 중에 한 분인. 근데 정말 믿고 보는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기력이 정말 기대되는데 근데 송중기 씨랑 이성민 씨 한 17살 차이 정도가 네, 송중기 씨가 나거든요. 85년생, 네. 38살이고 네. 이성민 씨가 68년생, 55살이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와 손자? 네. 그렇죠. 할아버지와 손자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설정이. 그래서 지금 이성민 씨도 사실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에 가장 좀 최고령 나이의 캐릭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분장에 굉장히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민 배우는 아무래도 본래 나이보다 거의 20살 넘게 연령대가 높은 캐릭터를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촬영장에 오셨을 때 네. 2시간 전에 와서 특수 분장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촬영에 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촬영 관계자에 따르면 이 특수 분장이 항상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 화장을 지우고 가시는데 너무 젊은 이성민 씨가 나와서 본 모습인데. 네, 적응을 굉장히 못하시는.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작품 안에는 굉장히 몰입도 높은 캐릭터 소화력을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배우 입장에서 저도 뭐 다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특수 분장을 하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라고 해요. 막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배우는 맨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막 하고 또 뜯고 다음날 막 본드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기술이 좋아졌지만 그만큼 우리 명품 배우 이성민 배우의 그 땀과 열정이 담겼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도 얼마나 늙게 변장이 됐을까 보는 것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도 네,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화제가 된 게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른 드라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금토일 주 3회 편성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편성이죠. 근데 사실 제작진의 입장은 이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위한 편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사실 OTT 시스템에 굉장히 좀 익숙하잖아요, 시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금토일 편성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 트렌드를 읽은 시청 패턴을 읽은 편성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어차피 몰아보기를 하거나 뭐 기다렸다가 뭐 10편 막 몰아보기를 하고 하니까 네. 그런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3회씩 하는 게 왜냐면 다음 회를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를 좀 해소해주기 위한 오히려 좀 빵 뚫리게 해주는 그런 해소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상클은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방문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도 많이 이게 관객들을 만난다고 들었어요? 우선 국내에는 OTT 시장의 이제 접근성을 높이려고 네. TV인,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도 처음 케이스이긴 해요. 그렇죠. 뭐 네. 독점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또 자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고 네. 해외에서도 이미 홍콩 OTT 플랫폼인 뷰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미 엿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유럽, 중남미 그리고 일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글로벌 170여 개국에 다 이미 방영이 확정됐으니까요. 와, 170여 개국. 근데 아마 뭐 이렇게 스토리나 어떤 배우나 어떤 사전에 모든 정보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한 작품인가요? 그럼요. 기대해 주셔도 좋죠. 170여 개국이 괜히 이걸 사지 않았을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OTT 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170여 개국 저희도 상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드라마 한 장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좀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한 장면에 우리 상들이 나와가지고 이 해외 시청자분들이 뭐 생엠동 클래스 이런 거 인사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네 죄송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진 분들도 기대도 되면서 부담도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전 세계에 팔리는 건데 혹시 그쪽 제작진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네네네. 같아서 직접 이제 연출을 하신 정대훈 PD에게 인사말을 좀 부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와 재벌집 막내 아들은 촬영 기간만 11개월, 총 제작 기간은 3년이 걸린 작품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 남자와 함께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를 훑어나가는 남녀노소가 모두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보시면서 또 한 번씩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하는 게 저희 제작진의 가장 큰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꼭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네. 황소영 기자와 못다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이어질 유튜브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 더 함께 하시죠. 황 기자님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